여러분 안녕하세요. 중세 유럽의 성립,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프랑크 왕국의 성립과 발전. 학습 목표. 프랑크 왕국의 성장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게르만족의 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게르만 하면 생각나는 나라가 어디죠? 저머니, 독일이죠. 독일인들 역시 게르만족의 일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게르만족 전부가 독일인은 아니에요. 게르만족은 발트해 연안에서 농경, 목축, 수렵으로 생활하는 민족이에요. 발트해 연안은 지도상에서 바로 여기죠. 추운 북쪽 지역이라 먹고 살기 굉장히 힘들었었죠. 시간이 지나 인구가 증가하자 슬슬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고 그들은 로마와 교류하거나 또는 로마로 아예 이주한 경우도 있었어요. 이주한 게르만족들은 로마에서 용병이나 소장농 생활을 주로 했죠. 게르만이라는 말은 켈트어로 이웃사람이라는 뜻이래요. 생각보다 친근하네요. 언어 사용에 따라 북부, 동부, 서부 게르만족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트해 연안에 사는 여러 부족들을 뭉뚱그려서 게르만족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게르만족이 대거 이동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원인이 좀 생뚱맞아요. 4세기 말 정도에 아시아에서 훈족이라고 불리우는 이들이 말 타고 건너옵니다. 그리고 훈족의 공격을 받은 게르만족은 어이쿠 놀라 하면서 도망치게 돼요. 지도상에서 보니까 동고트족이 먼저 당했겠네요. 이것을 보고 놀란 서고트족이 먼저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우르르르르 로마 본토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훈족은 스텝지대에 거주하였던 튀르크계 기마 민족이었습니다. 한 나라에 쫓겨서 서쪽으로 이동한 흉노의 일부다라는 썰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썰이에요. 어쨌든 훈족의 왕이었던 아틸라가 게르만 부족을 복속시키고 쫓아냈다고 하네요. 스텝지대, 지리를 배우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대략 지도상 붉은색 표시된 부분이 스텝지대예요. 당시 로마는 서로마와 동로마로 분열된 상태였고 특히 서로마는 이미 쇠퇴해 가고 있었죠. 그래서 게르만족이 서로마로 이동하여 곳곳에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나 많이요. 그럼 동로마는요? 게르만의 침입을 방어하는 데 성공하면서 1000년이나 더 지속되죠. 게르만족의 이동 결과는 서로마의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서로마는 점차 쇠퇴하기를 걷다가 결국 게르만족 출신 용병대장 오도 아케르에 의해 멸망하였습니다. 유럽 사회는 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되죠. 프랑크 왕국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프랑크 하면은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아마 대부분 소시지를 먼저 생각할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 프랑크 소시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방에서 만든 소시지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프랑크족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프랑크 하면은 얼핏 떠오르는 유럽의 나라가 있을까요? 네, 아마 대부분 프랑스를 떠올렸을 거예요. 프랑크는 프랑스의 어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 프랑크족은 게르만족의 일파였고요. 그들이 쓰는 프랑시스카라는 도끼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전투를 시작할 때 일단 이 도끼 먼저 던지고 시작한대요. 어우,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오늘날 이 프랭크라는 말은 돌직구라는 의미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영어 시간에 혹시 선생님보다 더 잘 알겠지만 frankly speaking 하면 솔직히 말해서 라고 하죠. 영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때로는 남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솔직한 한마디로 돌직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대부분의 게르만족 국가들은 적은 인구, 낮은 문화 수준, 먼 이동거리, 종교 문제 등으로 대부분 그 수명이 짧아서 금방 멸망했는데요. 유독 프랑크만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왜? 왜 프랑크만 유독 그렇게 오래 살아남았을까요? 프랑크족은 원주지를 근거로 팽창하면서 성장하였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면 다 멀리 이동하고 있는데 프랑크족은 이동거리가 굉장히 짧죠. 그래서 자신들의 전통을 유지하며 쉽게 무너지지 않았죠. 또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게르만족은 로마에서는 이단으로 쫓겨난 아리우스파 기독교를 믿었기 때문에 아타나시우스파를 수용한 로마 가톨릭과는 엄청 충돌했죠. 그러나 프랑크족은 아타나시우스파로 개종하면서 로마인들과 종교적인 갈등이 없었습니다. 또한 서로마의 혼란을 틈타 비잔티움 제국이나 이슬람 세력이 영토를 확장해 갔었는데 프랑크족은 안쪽에 위치해 있어서 그들의 공격을 받지 않은 점도 장점 중 하나였습니다. 그럼 프랑크 왕국의 성립을 한번 봅시다. 프랑크 왕국을 오픈한 사람은 클로비스입니다. 클로비스는 메로베우스 왕조를 개창하고 로마 가톨릭, 즉 아타나시우스파로 개종했죠. 지금 이 그림은 클로비스가 세례를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참고로 TMI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왜 클로비스가 열었는데 왕조 이름은 클로비스 왕조가 아니라 메로베우스 왕조냐? 라는 의문이에요. 메로베우스는 클로비스의 아버지였고 거의 이 왕조의 개창의 기반을 마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클로비스가 죽고 난 다음에 프랑크 왕국의 왕권은 흔들렸고 이 틈을 타 궁제였던 카롤로스 마르텔이 거의 국왕처럼 실권을 장악했어요. 여기서 궁제는 왕실의 살림을 도맡아 하던 그냥 2인자?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슬람 세력이 지금의 에스파냐, 포르투갈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를 점령하고 위로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카롤로스 마르텔은 투르, 푸아티에 지역에서 이슬람 군대를 물리쳐냅니다. 투르, 푸아티에 지역은 지도상의 대략 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저기까지 이슬람이 꽤 많이 올라왔네요. 그쵸? 카롤로스 마르텔은 이슬람으로부터 크리스트교를 보호해 주었네요. 카롤로스 마르텔의 아들 피피는 아예 교황의 지지를 얻어서 왕위에 올랐고 메로베우스 왕조에서 카롤로스 왕조로 바뀌게 됩니다. 또 기브앤테이크로 피피는 당시 교황과 대립하고 있던 롬바르드족을 물리쳐주고 라벤나 지방을 교황에게 바칩니다. 이것이 바로 교황령의 시초죠. 카롤로스 왕조는 피핀의 아들 카롤로스 대제에 이르러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카롤로스는 라틴어이고요. 프랑스어로는 샤르, 독일어로는 칼, 영어로는 찰스라고 부르죠. 아무튼 카롤로스 대제는 영토를 확장하여 서로마 제국 영토 대부분을 회복해냅니다. 그는 영토 확장에만 그치지 않고 정복지 곳곳에 교회를 세워 크리스트교를 전파하는 노력도 했습니다. 로마 교황 입장에서는 카롤로스 대제가 참 이뻤겠죠. 그래서 당시 로마 교황 레오 3세는 선물로 카롤로스에게 서로마 황제의 관을 수여해 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교황이 그에게 서로마 제국 황제의 정통성을 부여해 준 건데요.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로마인들도 프랑크족인 카롤로스를 진정한 이 지역의 지배자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카롤로스는 궁정학교를 설립하고 학문 연구를 후원하는 등 문화 발전에도 엄청나게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이제 뒤에 배울 문화적 발전 시기인 르네상스에 빗대어
카롤루스 르네상스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뒤에 배울 르네상스와는 그 발전 규모가 비교조차 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시기치고는 문화가 발전한 건 대단했다. 이런 평가에서 비롯된 말이죠. 카롤루스 대제가 이룩한 이 업적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로마의 고전문화, 크리스트교, 게르만족의 전통이 서로 섞어져 중세 서유럽 문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롤루스가 죽고 난 다음 그 자손에 의해서 영토는 분할되고 맙니다. 내부 분열 끝에 마침내 843년 베르댕 조약으로 동프랑크, 서프랑크, 중프랑크의 영토가 확정되었고 나중에 중프랑크에서 분열이 일어난 틈을 타 서프랑크, 동프랑크가 중프랑크 영토 일부를 쪼개 가지게 됐고 최종적으로 870년 메르센 조약에 따라 현재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토의 기초가 성립되었죠. 지도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노르만족의 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르만족 역시 게르만족의 일파인데요. 노르만은 놀스 플러스 맨, 북쪽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노르만족은 스칸디나비아 지방에 거주하던 민족이에요. 지금 이 지방에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이 위치해 있죠. 노르만족은 9세기 말부터 유럽 해안은 물론 내륙 지방까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노르만족을 바이킹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놀이동산에 가서 타는 그 바이킹의 배 모양은 노르만족, 즉 이 바이킹들이 타고 다녔던 배 모양이에요. 아무튼 이 노르만족이 또 여기저기 유럽을 한 번 더 쑥대밭을 만들고 유럽을 또 재편성시켰죠. 그리하여 여기저기 새롭게 또 왕국이 건설되는데 원래 거주지인 스칸디나비아 지방에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가 생겼고 러시아 지역에는 노브고르드 공국, 키예프 공국 등 러시아의 전신이 되는 이런 나라들이 생겼습니다. 프랑스 지역에는 노르망디 공국, 영국 지역에는 노르만 왕조, 이탈리아 지역에는 시칠리아 왕국이 건설되었습니다. 지도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이렇게 프랑크 왕국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봉건사회의 성립에 대해 수업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안녕.